11월 30일 플로리다의 한 해변 도시 헬런데일 비치. 그곳에선 아무런 군복도 총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된 단 하루의 회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착점일 수도, 혹은 새로운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을 끝내는 문서 한 장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문제는 그 문서를 쓴 사람이 러시아와 미국, 즉 당사자가 아닌 중재자였다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러시아가 이 안을 받아들일 리가 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든 미국의 계산은 무엇일까? 미국이 만든 평화안 초안은 이미 한 차례 전면 수정됐습니다. 초기 28개의 조항 중 9개가 사라졌고 남은 19개 조항의 절반 이상은 괄호 속 문장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며 말이죠. 이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 종식을 둘러싼 힘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미국이 새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평화안 초안, 그 안엔 괄호가 많았습니다.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까요?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평화협상은 단순한 종전선언이 아닙니다. 이건 지정학적 세력 균형의 재배열이고 전후 질서의 밑그림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번 협상은 전쟁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미국, 나토, EU, 러시아, 중국, 티르키예 등 전 세계 권력, 블록의 위상을 결정짓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 변화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미국의 금리 정책, 나토 방위비 분담, 러시아산 광물 공급망, 심지어 한국의 안보 프레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협상이 끝나면 돈과 병력이 이동합니다. 투자가 이동하고 무기가 멈추고 연대가 갈라지고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는 단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냉전적 분할 구조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흔들리면 한반도 방위 구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유보된 군사 개입을 제도화하면 한국에서도 동맹이 우리를 끝까지 지킬까? 라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쟁이 봉합되면 국제에너지 시장은 다시 투기 장세로 들어갈 수 있고 한국의 환율과 물가, 수입 곡물가까지 연쇄 충격이 예상됩니다. 이번 협상은 우크라이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 금리, 안보까지 우리 삶에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평화협상은 전형적인 비대칭 분쟁 종결 모델이 아니라 중재국미국이 사실상 의제 설계자로 진입한 이례적 구조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지점은 초기한 28개, 수정안 19개로의 축소 과정이다. 국제전략연구소, 브루킹스, 유럽안보연구소 자료를 종합하면 분쟁 종결 문안에서 30% 이상의 항목이 삭제되는 사례는 보통 휴전이 아닌 구조 개편형 종전 단계에서 등장한다. 즉,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게 아니라 전쟁 이후의 질서를 다시 짜는 수준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수정안의 19개 항목 중 절반 이상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핵심 입장 차이를 반영한 괄호 처리가 존재한다. 브루킹스의 협상 구조 분석에 따르면 괄호 처리된 항목은 최종 문서에서 최고 위급 정상 간 1대1 협상으로 넘어가는 항목이며 이 경우 중재국의 영향력은 협상 후반부로 갈수록 급격히 강화된다. 괄호 처리된 주요 항목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1. 영토 귀속 문제, 러시아가 점령 중인 지역의 지위. 2.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 3. 미국의 안전보장 제공 방식. 4. 우크라이나 러시아 병력 규모 제한. 이 4가지는 전쟁의 끝을 결정짓는 항목이자 어느 하나만 깨져도 협상이 전면 붕괴될 수 있는 고위험 변수로 분류된다. 또한 IMF와 IEA 국제에너지기구의 최근 보고서는 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원유가스 가격 변동폭이 현재의 1.8에서 2.4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전후 재건 비용 조달, 병력 감축 협상, 러시아 제재 완화 가능성 등이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료에서는 2022년에서 2025년 동안 군사비 지출이 GDP의 35% 전후에 머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재정이 더 이상 장기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왔음을 의미한다. 국제피난민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쟁 이후 국외 난민은 620만 명, 국내 실향민은 약 520만 명으로 집계된다. 종전 협상은 단순히 국가 간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인도주의적 프레임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협상 데이터단 구성 또한 중요한 데이터다. 미국이 국무장관 대통령, 특사 대통령의 사위 제로드 쿠슈너라는 비정상적으로 하이레벨 구성을 내세운 것은 브루킹스 기준 협상 영향력 지표에서 중재국이 분쟁 종결에 직접적 이해를 가진 경우에만 나타나는 전형적 행태다. 즉, 데이터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한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전후 질서의 설계자로 뛰어들고 있다. 데이터는 말합니다. 이 협상은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전후 질서를 새로 짜는 설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화협상의 핵심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기술적 합의는 지금, 정치적 결단은 나중. 이 구조는 괄호 처리된 조항들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를 지연결정 설계라고 부르며 가장 민감한 쟁점은 정상이 직접 만나도록 미루는 방식이라 설명한다. 이 전략의 심리적 효과는 두 가지다. 첫째, 협상 파열을 방지한다. 가장 첨예한 사안 영토 귀속 나토 가입, 미국의 안전보장 방식 같은 문제는 협상 말미까지 유보되므로 중간 단계에서 협상 결렬이 일어날 위험이 줄어든다. 둘째, 정상 간의 직접 딜의 명분이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프레임을 통해 내가 아니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엔 심리학적 요소도 내포된다. 결정을 미루면 할수록 상대방도 시간을 들여 설득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건 협상학에서 브레키팅 사이칼러지로 불리는 접근이다. 즉, 민감한 문제를 지금 말하긴 이르다며 묶어두면 상대는 점차 그 항목이 협상의 전체 구성 일부라는 인식에 익숙해진다. 미국이 중재 프레임을 통해 얻는 또 다른 전략적 이득은 다자화다. 튀르키예와의 연계를 통해 이 협상을 미국 단독이 아닌 다자, 구조로 위장된 미국 주도 협상으로 포장할 수 있고, 이는 러시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도 협상장에 끌어들이는 장치로 작동한다. 게다가 병력 제한 조항과 안전보장 메커니즘을 포함한 건 미국이 군사 개입 없이도 안보 영향을 행사하는 틀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나토 확장 대신 유사 보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과 일치한다. 즉, 미국은 지금 양면 프레임을 동시에 가동 중이다. 겉으로는 우리는 공정한 중재자다. 실제론 우리는 질서를 설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재국이 아닌 재건국가로서의 미국이다. 미국은 중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후 질서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다. 정책 실패, 전략 왜곡, 내부 분열, 외교 모순 모두가 동시에 작용했다. 그리고 이번 평화협상은 그 모든 누적된 문제들을 한 번에 해소하려는 매우 불완전한 시도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애초에 양자이자 협상 구조를 벗어나 있었다. 2022년 침공 초기엔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구도였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러시아 vs 나토, 그리고 2024년부터는 러시아 vs 미국 주도 글로벌 프레임으로 확대됐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협상 당사자이자 객체가 되었고, 자국의 생존과는 별개로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무대에 놓였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종전 동력은 양측 모두에 없었다. 둘째,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구조적으로 분절되어 있었다. 유럽은 경제 제재와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었고, 미국은 중간 선거, 셧다운, 예산 전국 등의 변수로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지 못했다. 셋째, 전후 질서를 상상할 수 없었던 구조 자체가 전쟁을 끝낼 수 없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패배는 없다는 독트린, 우크라이나는 영토단 일시엠도 포기할 수 없다는 레드라인에 묶여 있었고, 어떤 외교 설계도 이들 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했다. 넷째, 협상 프레임의 실패다. 2023년 스위스 주도로 열린 평화회의는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국제사회는 러시아 없는 종전 논의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움직였다. 다섯째, 국내 정치 요인이다. 우크라이나의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패 스캔들로 사임하면서 협상 라인이 흔들렸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육선 체제 강화를 위해 오히려 긴장을 유지하는 편이 국내 지지율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작동시켜왔다. 이 모든 요소가 겹쳐 전쟁은 종전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굳어졌고, 이제야 겨우 미국이라는 제3국이 시스템을 외부에서 재설계하려는 시도를 착수한 것이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종전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1월 30일 플로리다 헬런드 일피치, 미국 대표단은 의도적으로 협상장을 호텔 스위트룸처럼 세팅했죠. 탁자 위엔 미국과 우크라이나 국기만 놓여 있었고, 러시아 국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너희 둘의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구조 재설계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협상 대표단의 구성입니다. 미국 쪽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드코프, 그리고 사위 제러드 쿠시너가 참석했죠. 국무장관과 대통령 가족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시그널입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책임진다. 결국 이 협상은 트럼프가 다시 미국 정치를 주도할 명분을 얻는 무대로도 작동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쪽에선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장이 안드리 예르마크의 빈자리를 메꿨습니다. 예르마크는 부패 스캔들로 물러났지만 그가 빠지면서 우크라이나 내부 협상 파워도 크게 재편됐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젤렌스키 대통령의 SNS 메시지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품위 있게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러시아는 11월 24일 공식적으로 그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말은 미국 우크라이나 합의가 아무리 진전되어도
러시아가 받지 않으면 모두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통화. 푸틴은 이 평화안이 최종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튀르키예는 여전히 이스탄불을 중립협상 장소로 제공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협상은 미국 단독 미우크라주도 러시아 튀르키예 관여다자 협상이라는 구조적 진화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협상에 합의했지만 러시아는 아직 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협상 진짜 끝날 수 있을까요? 이 협상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다시 미뤄질까요? 솔직히 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쟁의 끝이 평화의 시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이 협상은 정지가 아니라 재편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질서, 에너지망, 군사동맹, 공급망까지 다시 그려지는 지도가 이제 우리 삶을 다시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종전 후 리스크 재출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 건 전쟁이 끝난 후의 시장입니다. 원유, 가스, 광물 가격의 급변, 미국의 금리 반응, 러시아산 자원 수입의 재개 가능성, 나토 예산 증액에 따른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재조정. 이 모든 게 우리나라 환율, 수입 물가, 금융시장에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한반도 안보 구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제한적 안전보장만 제공한다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즉 미국이 끝까지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심리적 신뢰도 역시 균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정보 소비자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휴전의 때 같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누가 설계했고 무엇이 유보됐는지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2. 실물 자산의 가격 변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국제 협상이 자원 시장을 어떻게 흔드는지 그 흐름을 데이터로 추적해야 합니다. 3. 정치적 언어 속 괄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문장들이 가장 중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끝날지 몰라도 리스크는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평화 이유를 읽는 눈입니다.